기업의 옵션 계약이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는 것. 전문가들은 옵션의 많은 부분이 외국으로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은행이 들어서 이익 못 봤을 거예요. 아마 외국계 은행들이 이 상품을 스트럭처링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국내 은행들 기점 통해서 이제 수수료 주고 판매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수익을 아마 외국계 은행이 다 가져간 거로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중개만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해외 IB가 했고 한마디로 은행은 독도팡처럼 중개만 한 걸로. 대부분의 이득이 외국에 있는 은행으로 갔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외국계 은행들이 쉽게 말하면 쌈은 지네가 붙이고 돈은 지네가 다 먹은 거죠. 파생상품은 본래적으로 개발한 업체들이 그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커미션만 주고 나머지 떼먹었죠. 차익에 따른 가장 본질적인 이익은 외국계 은행들은 넘어갔죠. 취재 중 외국은행이 직접 찾아와 상품을 판매했다는 기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블하게 움직였을 당시니까 그 거래하고 난 이후에 이제 국내 로컬 은행들하고 이렇게 그 어떤 거래하는 것보다 외국계 은행하고 이렇게 거래를 특히나 뭐 세계에서 1위 파생상품 시장에서 1위인 그 JP모건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사실 레퓨테이션도 기업은 올라간다 오히려. 당시 은행이 권한 상품은 스노우볼. 키코보다 위험성이 큰 상품입니다. 근데 실제 계약은 국내 은행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은행은 국내 은행과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 은행은 국내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즉 국내 은행은 수수료를 받고 중개자 역할만 한 것입니다. 국내 은행을 중간 매개체로 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승인은 금방 난다. 뭐 그거는 은행은 뭐 워낙 신용도가 높은 기관이기 때문에 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는 뭐 걔네들은 뭐 승인을 따로 받을 필요도 없나 보죠. 결국 이 기업의 손실액은 모두 외국 은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막상 소송에 들어가자 서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하고는 은행하고 그냥 계약했지 니들하고 직접 계약한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돈을 받은 게 중개 수수료 정도 뭐 몇만 불 받은 거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중간 그 매개체로서의 역할만 한 거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니들끼리 다 한 거 아니냐 하는 어떤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시 판매 담당자가 보낸 메일입니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판매 전략을 펼친 듯합니다. 비밀 유지까지 부탁하고 있습니다. 메일을 보낸 담당자는 이직을 한 상태. 회사로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전화 인터뷰를 시도해봤습니다. 키코 상품 관련 취재를 하고 있는데 당시 JP모건에서 네. 그 키코 상품 중소기업 상대로 판매하셨다고 하셔가지고 키코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스노우볼 예. 그때 좀 세일즈도 하시고 중소기업 상대로 예. 하셔가지고 그 상품을 팔드린 이유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당시에 제가 이제 그쪽에 더 이상 안 했기 때문에. 좀 만나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해당 외국계 은행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억울할 수 있는 게 외국계 여러 개 은행이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거든요. 키코 관련해서 인터뷰 그거는 제가 지금 어떻게 될지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키코의 반대 매매는 대부분 외국계 은행들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키코 같은 자체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환율 하락하는 쪽으로 그 무게가 실리는 옵션을 집중적으로 팔았고 또 반대로 저쪽에서는 그걸 이제 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그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국책은행이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2007년 환해지 파생 상품을 통해 기업들에게 사들인 옵션 중 300억 달러를 외국은행에 팔았습니다. 이 중 키코는 얼마나 될까? 금액도 제가 봤을 땐 콜과 풋에 어느 정도 그 배수 차이가 있는 걸로 봐서 좀
어느 정도 키코에 백투된 상품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일 뿐이지 그 자체가 키코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키코다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키코처럼 모든 파생 상품 다 제로섬 게임입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 매매 포지션에서 반대쪽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키코는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이걸 설계했다고 지금 얘기가 돼 있고 외국계에서 설계했다고 돼 있고 그것을 국내에 있는 국내 은행이건 아니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판매 대행을 했고 번 돈의 대부분은 판매 대행사를 통해서 저쪽 외국계 은행으로 넘어간 거라고 봐야 되죠. 금융감독원의 손실에게 행방에 대해 물었습니다. 국내 시장으로도 갈 수 있고 여객 시장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여객 시장 같은 게 다시 국내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디로 흘러갔다는 걸 파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누가 돈을 벌었고 돈 도대체 어떻게 갔는지 뭐 파생 상품에서 뭐 이쪽 저쪽으로 흩어졌다면 그러면 대충이라도 어떻게 흩어졌는지 내놔라. 예? 근데 지금은 그 판매 대행사라고 하는 데들이 외국계랑 계약을 해서 그쪽한테 돈을 어떻게 넘겨줬는지조차도 자료가 안 나와 있잖아요. 파생 금융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처음이 아닙니다. 1997년 많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키코와 유사한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손실액은 약 2조 원. 이 상품을 판매한 곳도 외국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유사한 피해가 또 발생했습니다. 대상만 중소기업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인도의 경제평론가는 은행을 매개로 국제적 투기 세력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That is why it was manufactured globally, retailed at a local level. If 10 people make money, 10 people make loss, I have no two issues. If 20 people make only loss, then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that product. So bankers are actually, in my view, not cheats. They are part of a larger scam. 키코 사태 이후 정부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장외 파생 거래를 할 때 그 사전 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 그 장외 파생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이제는 뭐 그 규모를 이제 파악은 할 수 있을 거 사전적으로 파악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위반 아니면 뭐 여수신 투자자 보호라는 그 원칙이 현행 법에 너무 미약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금융법에서 투자자 보호 원칙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행동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정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장외 파생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가 국내 금융산업에 여전히 부족했다. 금융산업의 종사자들의 인식도 개선이 돼야 되겠고 또 이번 사태를 통해서 뭐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주 PD, 우리 기업들 또 한 번 어려운 경험을 한 것 같은데 이번 키코 사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무엇입니까? 파생 금융상품 시장은 비교적 새로운 금융시장입니다. 즉 시장이 예전에 비해 훨씬 위험하고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런 만큼 국가나 금융감독기관에서도 새로운 시장에 맞게 투자자 보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한 만큼 중소기업들도 무조건 은행의 판단을 믿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김범수 PD, 인도까지 취재 다녀오셨는데 취재 소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인도 취재 당시 만난 금융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은행과 고객의 관계는 의사와 환자 관계처럼 친밀했다. 그만큼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키코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은행들의 주 관심사는 현재 자신들의 이익이지 고객들의 이익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은행들이 왜 예전만큼 신뢰받지 못하는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성주 PD, 김범수 PD 수고하셨습니다. 키코 피해 기업은 현재 드러난 숫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 신용도가 걸려있고 은행과의 관계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고 합니다. 키코는 외국은행들이 설계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처음 키코를 설계하고 판매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키코 사태로 은행과 기업 간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인지 제대로 파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끼리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코 사태의 본질을 밝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요. 기가 막히죠. 김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 암담하네요. 올해같이 뭐 덥고 기상 조건 조금 안 좋아져 버리니까 바로 뭐 심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비싼 거라고.